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의 장수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쇳돌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도 또 두 분과 함께 쇳돌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들어갈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쇳돌을 쓴 이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독자로 나온 박혜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자주 나오시는 박혜란 선생님.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시는 이라영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쇳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저희 질문 중심으로 막 이야기를 막 궁금한 거 막 다 여쭤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뭐 아직 다 여쭤보지 못하긴 했지만 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일단 책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늦었지만 그래서 이 먼저 책 자체 생김새 뭐 물성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디자인도 그렇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각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혜란쌤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저는 첫 느낌 이 표지는 다들 칭찬하시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 질감 표지에 약간 이미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돌의 질감 만져봐야 돼. 네, 이 질감이 너무 좋았고 그게 이 쇳돌의 이미지를 엄청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고 부재도 사라지는 세계, 사라지는 노동, 사라지는 목소리를 채굴하기에서 되게 울림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는 책인지 그냥 막연히 알겠다 하고 이제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광산 지역에 관한 얘기겠구나 하고 시작이 되는데 사실 내용은 또 이제 점점 굉장히 다채로워지죠. 그런데 그 본문을 이건 종이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종이책이 그러니까 전자책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근데 종이책으로 보셨으면 좋은 게 제가 요즘 이제 수정쌤이나 이나영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요즘 이렇게 폰트나 이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나는 그래서 전자책만 읽어서 그런가 이게 정말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디자인이 그러니까 판형도 좋고 그리고 이 구성해 놓은 것도 되게 그러니까 편집자님과 디자이너 선생님의 그 협업이 굉장히 멋지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마침표의 스페이스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벙벙해지는 이 글자 간에 이 글자에 이게 판이 들어가 있는 게 저게 전문 용어로는 모르는데 이게 벙벙하지 않고 글씨가 그러니까 작은 글씨는 아닌데 되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헐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빼곡해서 막 읽기 답답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 글도 잘 읽히게 쓰셨지만 이 본문도 굉장히 잘 읽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책이 다 이러면은 또 괜한 소리 같긴 한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디자이너가 너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서 맞아. 저는 진짜 책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 좋았어요. 모두 좋았고 그 책 표지 처음에 시안이 이제 3개가 왔거든요. 3개가 왔는데 셋 다 좋아서 뭘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고른 게 지금 이거였고 저도 이걸 골랐고 편집자도 이걸 골랐어요. 예. 근데 다른 거 2개도 이것과는 또 분위기가
다르게 좋았어요. 그 하나는 이렇게 갱도가 쭉 이어지다가 저 끝에 이제 불이 보이는 그 그림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 느낌도 좋았고 또 다른 하나는 한자로 그 쇳돌 광자가 써 있는 그것도 좀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에서는 막 의견이 갈렸어요. 네, 그거를 해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잘 눈에 띈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 디자인으로 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눈에 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냥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이미지로 보면 잘 안 보이는 이미지이긴 해요. 근데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묵직한 느낌. 네. 근데 폰트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쇳돌 제목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 엄마는 네 이름이 너무 작다. 이라영이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 이라영 지음이라고 가운데 들어가 있고. 엄마는 제 이름이 작아서 불만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름만 고딕체, 명조체 폰트인데. 명조체. 이름은 또 고딕체고. 이런 배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표지 디자인 자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뭐 아까 얘기 좀 했었는데 이 안에 화보가 열면 화보가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고 시작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이런 화보가 있구나 이렇게 읽고 나서 뒤에 이렇게 본문 읽을 때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형식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딱 다 읽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남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에 있는 것도 전 좀 마음에 들었고 이게 저것도 진짜 그 디자이너랑 편집자랑 저 사진 배치 가지고도 뭐 원고 가운데 넣는 방식, 뭐 뒤에 넣는 방식, 앞에 넣는 방식, 뭐 하나는 아예 그럼 완전 다 흑백으로 해가지고 본문에 그냥 뭐 다 그 자리에 넣는 방식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저렇게 됐죠. 네,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앞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결과적으로 저게 이제 좀 좋고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요 사진들도 되게 눈여겨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사진이 적은 듯한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 적은 듯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배치가 엄청 잘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게 이제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진이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니까 좀 한계가 있고 편집자는 그 부분을 지금도 아쉬워하긴 해요. 이걸 좀 더 예쁘게 찍었군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사진 못 찍는다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진 못 찍는다고. 근데 되게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이유로 찍어야겠다. 이해를 위해서 찍힌 사진이라는 게 되게 명확해서. 맞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 찍을 때 저 순간 이걸 무슨 뭐 아름답게 뭐 이런 개념이 들어올 틈이 없고 일단 기록으로 맞아요. 남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책에 저 사진을 넣으려고 보니까 사진들이 참 좀 쓸만한 게 없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네. 근데 충분히. 저는 사진 지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글에 집중하는 텍스트 이 페이지 구성이 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았고, 근데 이 사진은 좀 이게 못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편집자님 기준에 못 찍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손질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실으신 것도 되게 좋은 게 약간 이게 지금 광산이라는 게 진짜 정말 저물어가는 사라져가는 노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트로 감성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걸맞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생님 어린 시절의 사진과 어디 예전에 찍은 사진, 그 자료 사진과 그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되게 이질감 없이 약간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서 뭐는 더 낫고 뭐는 더 안 좋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어서 책의 내용과 사진과 그렇게 이질감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투박하게. 예, 맞아요. 투박함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그 디자이너 선생님과 편집자님의 그런 해결 방식이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전 사진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네모 번호가 사진인 거예요. 앞으로 와서 네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사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제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마다 인용되어 있는 글들이 이렇게 왼쪽에 까만색 바탕에 이렇게 써 있는 글들이 있는데 요것도 또 기가 막히게 인용이 돼 있다는 점. 네.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키워드는 아니고 약간 길잡이가 되는 맞아요. 말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책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게 640쪽이지만 저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자료를 사실 품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 뽑아서 압축적으로 이제 나온 게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면서도 각각의 장마다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의 성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제사글에 나오는 건 대체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작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전태일의 일기라던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사람들이 도입부에서 진입장벽을 낮게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사글로 뽑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한강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인용돼 있고, 뭐 아니르노나 뭐 이런 분들도. 그래서 좀 그걸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인용하신 그 텍스트 자체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광산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도 많고 자료집을 보시기도 하고 뭐 박물관에 가시기도 하고 이런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내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일단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됐어요. 많은 현장을 다녀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는 그 방식이 내가 뭘 하고 있는 동안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내가 뭐 하는지는 편집자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보이는 거는 진짜 지역 막걸리 먹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신다 이러면서. 막걸리 먹고 맨날 어디 가서 이제 그냥 박물관 가서 놀다가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이제 이런 일상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체득 지식이 되는 거. 체득. 진짜로 이제 내가 발바닥으로 다 다니면서 몸으로 체득한다는 걸
그 체득이라는 언어 자체를 정말 체득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감각? 왜 체득인지. 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중요했던 건 사실 좀 사진에도 보면 계절이 되게 여러 개예요. 막 단풍 든 계절도 있고 눈이 보이는 계절도 있고 내가 그 지역을 그렇게 사계절을 다니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나 그 풍경이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몇 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변해요. 그 사이에 원래는 역무원이 있었던 역이 무인역이 되고 내가 밥 먹던 식당이 이제 찾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작업 시간이 몇 년이 되니까 말 그대로 지역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역 소멸 이렇게 하는 말들이 체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몸으로 느끼면서 기록을 하고 단순한 어떤 이렇게 되었다라는 서술을 넘어서 점점 이제 제가 어떤 정서적으로도 자꾸 이제 밀착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지역이랑 네 공기와 계절과 그리고 오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좀 무서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길어지는 거예요. 네. 점점 진짜로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취재하는 것과 점점 관계가 생기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밀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분들도 저랑 만남이 축적이 될수록 더 위험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면 김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실제로 겪었던 그 50년 전에 그 매몰 사고 같은 경우 저랑 가장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의 죽음을 봐야 했던. 네. 그러니까 저랑 진짜 그 겨울을 한 3번 보낸 다음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이거를 끝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울퉁불퉁한 어떤 결을 인위적으로 내가 매끈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될까봐 못 끝내고 사실 원고를 끝냈음에도 편집자에게 주지를 못하고 계속 품고 있고 그랬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쌓여있는 책이네요. 그러네요. 네. 혜란 쌤은 뭐 혹시 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책에 대한 우리 이 책 안에서요. 네네네. 첫 느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좀 관심 있는 게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보니까는 그 알라딘 들어가서 보니까 여성 독자들이 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40대 여성들이 많이 읽기는 하지만 여성 독자들이 꽤 많이 읽는데 저도 흥미롭기는 한데 다른 여성 독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사실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리고 뭐 아까 편집자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이런 결과물이다라는 걸 보셨을 적에, 초고를 보셨을 적에 어떤 반응이셨는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생각을 하셨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 광산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광산 도시가에서의 그런 일상, 매일매일을 전달하면서 그 문화를 그러니까 일상으로서의 문화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성들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소홀히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여성만의 영역은 아니지만 뭐죠? 상점, 전문 상점이 있잖아요. 마트 같이 그 상점이 기억이 안 돼. 상점이 있어서 거기 이제 월급을 받기 전에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인감 도장으로 이렇게 공급소이기도 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뭐 박물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고기랑 쌀이랑 바꿔서 이렇게 뭐 판매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상을,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문화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좀 젠더 관점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거기에서 존재하는 여성들의 그런 노동과 목소리와 의견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남성 중심 문화 안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생활, 행동 방식, 이런 것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 중심의 군대 문화를 많이 닮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점들이 좀 있었는지, 저는 좀 그런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여성 독자들 반응은 어땠는지 조금. 일단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뭐 딱히 여성 독자, 남성 독자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책이 출간되고 제가 약간 의외였던 게 여성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성광부, 우리 고모가 성광부로 일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여성 독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 네, 그러니까 노동사에서 기존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서사가 좀 빠져 있었고, 근데 저는 뭐 실제로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이 좀 반가워했고, 책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남성 이야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란 것은 얼마나 그 기존의 여성의 이야기가 고팠는지, 또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누락시키고 간과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 건데, 어디에서는 이게 막 뭐 여성 서사로 막 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이 정도 그냥 내가 단지 누락시키지 않고 나는 있는 사실을 썼을 뿐인데, 그 전체 이야기 중에서는 제가 뭐 무슨 양 언니들 그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예, 그 이야기나 부인들 뭐 길지 않음에도 그 정도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도시락
예를 들면 광산 노동자들이 도시락 먹는 건 되게 좀 많이 재현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도시락을 누가 싸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정말 자연스러운 전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노동자들이 먹는 그 도시락을 싸는 사람까지 보여주는 게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저한테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도시락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가 뭐 아유 막 니네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싸주니 하면서 뭐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엄마가 도시락을 굉장히 잘 싸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진 않는데 좀 철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좀 생각이 없이 우리 엄마가 도시락 잘 싸주는 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죠. 근데 좀 제가 이제 좀 이제 철이 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는 도시락 잘 싸오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난 후에는 아 이게 도시락 엄마가 잘 싸주는 걸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도시락을 떠올려 볼 때 엄마가 아빠 도시락도 얼마나 잘 싸줬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럼 아빠가 그렇게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그래가지고 다른 아저씨들이 뺏어 먹고 뭐 이런 이야기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아빠 도시락 싸는 거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그 한마디에 그 책에도 나오죠. 엄마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긴 이야기. 도시락, 그건 싸보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야, 도시락이라는 게 국물이 흐르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약간 엄마가 뭐, 예를 들면 명태, 그 명란 있죠? 명란이 굉장히 이제 좋은 도시락 싸기 좋았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나름 짭조름하면서 국물 흐르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노동자들이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걸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생각이 나면서 그 음식 자체를 또 막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 입맛 이런 게 아니라 아, 노동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가 그들이 육체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먹으니까 그렇게 무슨 뭐 저염 식단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또 생각이 가면서 그 음식 묘사에 좀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일종의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질문하신 어떤 그 지역의 그 문화 그 질문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답을 이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곁다리처럼 보이는 그런 엄마가 뭐 장을 보고 이런 것들도 제가 꽤 구체적으로 담았던 이유는 저는 이게 하나의 풍속사를 내가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네, 하나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림에서도 어떤 뭐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만큼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풍속사들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더 울림을 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그 뭐 식당 이런 데가 뭐 대기업 누구가 와서 먹고 갔다 막 그 사진 붙어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정말로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서 특히 예전에 여성들이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에 장을 보러 다니는 게 정말 힘들죠. 매일 봐야 됐어요. 귀찮고, 매일. 예. 그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겨울에는 일단 냉장고라는 걸 가동하지 않았고 집에 네 냉장고라는 건 여름에만 있었고 당연히 수박 같은 그때 냉장고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박은 이렇게 고무 다라이에다가 찬물을 받아가지고 예 과일 같은 걸 그렇게 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제가 이제 복원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단지 풍경이 아니라 노동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 정정엽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장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얘기를 할 때 엄마의 표정은 막
막 정말 한마디 하고 아우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맨날 장보고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막 그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지명 뭐 어디에서 온 아줌마가 남편이 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온 그 생선이 쌌고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쓴 거는 그 엄마가 언급하는 그 뭐 해조류라던가 이런 음식들 중에 지금은 더 이상 구하기 어려워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릉에서 나는 진우아리 막 이런 것들 엄마가 지금은 진짜 이제 없어서 못 먹는다고 옛날엔 아주 흔했는데 그게 사실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바다가 사막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 생명체들이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제가 이 책에서 사라지는 세계에서 담은 하나의 이제 비인간들의 이제 그 현재 그걸 제가 이제 기록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묘사들 저는 그 이랑 선생님이 뭐 음식에 대해서 또 계속 하신 작업들도 있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맞아. 또 재밌게 또 읽었는데 여기 또 구체적으로 막 어떤 묘사들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것도 또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이해가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이게 남성 위주의 공동체고 아무래도 광산에서 노동자들 노조 특히 노조라는 이제 조직의 이야기고 뭐 그래서 헤란 쌤은 이제 군대 조직이나 군대 문화를 닮아가는 어떤 조직의 모습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거 조직 문화 이런 건 또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딱히 이 책이 아니어도 평소에 어떤 뭐 요즘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남성 중심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군대 문화라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어떤 하나의 성만으로 모인 조직일수록 굉장히 위계적이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수의 여성들이 모인 간호사 집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좀 섞여 있지 않을수록 위계적인 문화가 좀 만들어지기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해보게 됐고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엄마는 그 사택에 사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이제 엄마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버지도 결혼하고 우리 가족이 사택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는 바로 이제 남성들의 직장에서의 조직 문화가 이런 가정을 이제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군인 아파트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싫어했고 거부했고 아버지도 당연히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우리 가정을 두려고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 두고 살게 됐던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약간 사택에 모여 있는 문화, 네. 사택에서의 문화가 또 있고, 네. 또 이제 이랑 선생님 댁의 그런 문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네. 문화, 그런 게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쓸 때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실제로 사택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또 입장과 목소리가 있고 또 일단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했고 워낙에 우리 엄마는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개인의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소리를 이제 그대로 받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택에 사셨던 분들의 목소리도 저한테는 필요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렇게 남편의 직장 관계를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오히려 그 남편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근무 시간이 좀 달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르고 모르거나 뭔가 이렇게 정보가 좀 한 바퀴 좀 늦게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반면에 여성들은 그 안에서 공동 육아도 하고 공동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어떤 정보가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자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제가 같이 다뤄주고 싶었죠.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가서 그 정선에서 광부댁이라는 연극 협동조합 분들의 이야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단지 여성들의 어떤 그 그냥 빨래터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여성들의 말 그냥 수다 떨고 누구네 집 험담이나 하고 이런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정보와 서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나중에는 어떤 연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그거를 저는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죠. 어쨌든 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물론 어머니가 겉으로는 이렇게 노조하는 거 싫어하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술 먹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계속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 어쨌든 집이 부부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어쨌든 반대하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엄청 막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묵인되고 그것도 협력하는 그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또 뒤에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것들도 그 노조원들의 조합원들의 이제 부인분들이 또 하는 역할 그 투쟁에서 했던 역할 같은 것들이 또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조 운동이 가능하려면 이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안팎으로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택이라는 공간이 아니면 집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은 또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렇게 뭉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화라산이라는 소설에서도 그런 게 잘 재현이 되어 있길래 그걸 제가 가져와서 이제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 남성 노동자들이 싸우는데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남성 중심으로 쓰인 노동운동사에서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된다는 어떤 가족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게 저는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맨날 남성의 임금, 가족 임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선 싸울 때는 마치 다 남자 혼자만 싸우는 것처럼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치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뭐 톨게이트라던가 마트라던가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싸울 때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거든요. 마치 그럼 여성 노동자들은 집을 다 내팽개치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밖에 나와서 싸울 때 집안에서도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고공농성을 할 때 보이는 건 한 사람인데 사실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예,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약간 입체적으로 네. 어떤 투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도 막 부인들이 정보에 약간 네. 빠삭하셔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네.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막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웠던 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엄마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오히려 노조위원장이 그러니까 전혀 우리 엄마는 그 노조위원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과거에는 노조위원장 부인이 되게 좀 열심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택 내에서 그 부인들 남편을 내조했구나. 약간 부인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걸 했대요 많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개입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의 인생을 뜯어말리진 않지만 각자가 내 인생에 너도 들어오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서로가 평행선을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가 평행선을 갔고 엄마는 철저하게 나는 가정을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고 아버지는 그래 당신은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정말 평행선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자식으로서 알잖아요. 저 두 사람이 평생 얼마나 정말 싸워왔는지 진짜 지겹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가 누구 하나를 덮치지 않은 거예요. 그치. 각자가 평생을 싸워. 그러기가 어려워요. 예, 지독하게 지겹게 싸우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인생이 지켜지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좋네요. 그게 또 되게 에너지가 많으시고 사랑을 하시는군요. 아직도. 사랑은 모르겠고 애정. 엄청나게 싸우죠. 그렇지. 그러네요. 네, 이렇게 또 그 어머니 얘기까지도 나눠봤고 여성들의 이야기.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면 사실 이제 그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채광석, 석탄, 이런 발전은 이제 약간 없어져야 되는 어떤 걸로 다루고 실제로 그런 문제의식들이 전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 조금 더 담고 싶으셨다고 느꼈는데 요걸 어쨌든 그래도 기후위기 이후에 어떤 노동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제가 석회석 광산에 갔을 때 이제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정책이 바뀌고 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석회석도 화력 발전소에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화력 발전소가 축소되고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석회석 돈이 납품할 때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자기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저는 그게 매우 정당한 목소리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80년대에 석탄 산업 합리화 할 때도 바로 그렇게 잘 노동자들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산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삶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지 않나. 네, 그냥 이렇게 바뀐다라고 옳은 가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동안 거기서 종사해온 사람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문제는 저는 그 축산업과 맞물려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축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이런 것도 함께 가야 하지 않나. 근데 그 부분에 무관심한 채로 우리가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저는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노동은 직장이 사라져도 일할 곳이 사라져도 노동자들은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노동한다. 그래서 그 궤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책이어서 그런 얘기도 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정리하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라영 선생님은 혹시 저는 이 뒤에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그거까지 조금 이야기 후속작이요? 후속이나 아니면 계속 요즘에 또 계속 막걸리 드시러 다니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막걸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가 됐어.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막걸리보다는 맥주를 좀 더 자주 먹고요. 근데 이제 막걸리가 워낙에 이제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에게는 막걸리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쇠돌이 출간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 자신에게는 좀 감정적인 파동이 뒤늦게 일었다고 해야 되나? 책을 쓸 때는 오히려 좀 책에 집중을 했는데 책이 출간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광부댁에 여기 상임 이사님으로 소개되신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리고 또 한 달 지나서 이제 4월 달에 그 이인수 소장님이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출간이 됐지만 사람들은 삶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일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부댁 단장님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막상 책이 출간된 다음에는 정선에 못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일이 바빠져서 못 가다 보니까 언제 한번 안 내려와요 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되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사실은 저 책이 나오고 나서 저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이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 광산 공동체의 한 이제 구성원이 되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그렇게 네, 되어야만 네, 했고 네, 네. 그게 출간이라는 걸로 그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너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사실은 저는 또 다루고 싶은 지금 뭐 막걸 얘기했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뭐 현안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와 이거 함부로 손을 못 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계들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일단 한 번 맺은 관계를 이제 내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너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룬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네, 관계가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만나시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책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글쎄요. 네. 그냥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1980 사북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지금 공동체 상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감독님하고 박봉남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그 영화 끝난 다음에 GV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박봉남 감독님도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 저랑 비슷한 시간을 그 동네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힘드시지 않냐? 근데 박봉남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찍어서 다행이다. 그러네요. 그렇지. 맞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찍어서 다행이다. 맞아. 저분의 생전 모습을 남겨놔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맞아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관계가 부담이 또 되시기도 하고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게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책임감이 그쵸.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일단 당사자이시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무거움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또 독자들이 이제 이 냥냥이라는 광산과 또 연결이 되고 또 쇳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람들이 쇳돌이라는 말을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쇳돌이라는 언어 하나는 남겼다. 네, 아유 뭐 언어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책을 또 이렇게 쓰셨고, 그쵸? 지금 계속 손으로 막 이 만지는 느낌이 좋아요. 이 표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표지를 이렇게 만지면 약간 까끌까끌 이게 좋고. 우리 디자이너 네. 김태호 그 디자이너의 정말 노고가 들어간. 맞아요. 네. 요 표지 이 바깥 표지는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쇳돌 표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예뻐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에란 쌤 소감 듣고 우리 마무리를 해볼까나요? 거의 다 네, 됐습니다. 뭐 제가 말을 더 얻는 게 사실은 이 좋은 이 방송에 방송이 뭐 민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그냥 제가 읽었던 글들 이전에 사실 저는 좀 사대주의자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의 레퍼런스는 다 저쪽에 가 있어서 그냥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몇 개 80년대 문화이론 얘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게 자기 계급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노동자 계급에서 부상했던 지식인들, 거기 올라왔던 지식인들이 자기 공동체를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서 그것을 그 현상을 단순히 지금 이라영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개인사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담론 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면은 이제 스튜어트 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그 연구자들의 또 역사성, 공간성이 있거든요. 그 대처와 레이건이 있었던 그 당시 그 어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노동자들을 압박했던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라영 선생님의 이 작업도 당신의 전 세대의 기록일 수도 있고 그 사라져가는 그 목소리와 노동을 기록하고 남겨보겠다는 것도 있겠으나 어찌 보면은 이 기록을 남기는 동안의 현재성과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라져가면서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들이니까 이제 묻혀지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제들은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고 더 정교하게 우리의 삶에 이제 파고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과거의 기록으로 있는 건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이제 지금 우리의 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우리가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는 있으나 하지만 그 어떤 노동, 인간의 하나의 본질 중에 하나인 노동의 그 질과 현상만큼은 바뀌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안고서 지금 고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민도 같이 우리가 또 풀어가면서 얘기하는 아까 선생님 제가 그 고공농성의 밑에 그 아래층 아래 바닥에 있었던 우리 많은 우리들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 얘기할 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뭐 인류학적인 보고서 뭐 풍속사 이렇게 남지 않고 정말로 좀 더 우리 시대를 같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뭐 저는 특히 이렇게 일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조금 같이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시고 방송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과. 네, 저희 2시간 동안 2주 동안 함께 이야기 잘 나눠봤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